네, 안녕하세요. 수업 복습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수투, 이제 첫 번째 단원, 맨 첫 번째로 배우는 게 극한이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 우리가 극한이 무엇이고, 극한 값은 어떻게 구하고, 그죠? 그리고 계산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계산법을 취해야 할 것인가, 부터 해서 함수를 결정하고 또 그것을 도형적으로 좌표 설명상에서 활용하는 단계까지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극한이 무엇이냐? 극한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극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리미트라는 기호를 도입했습니다. 리미트. 이제 이렇게 쓰고요. 리미트 이거고 x가 화살표 a 이렇게 갈 때 fx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 기호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x가 a로 다가갈 때, 다가갈 때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가갈 때 fx 그러니까 즉 y 좌표가 fx가 다가가는 값입니다. 값. 그러니까 그 방향에서의 목표 값인 거예요. x가 a로 다가가면 fx는 어디로 가겠다 이거죠. 당연히 그래서 얘는 특정 수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림을 그려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대충 여기가 뭐 y 값이 3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x 값이 뭐예요? x 좌표가 5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리미트 극한 기호를 도입해서 생각을 하면 x가 5로 다가갈 때 이 y fx 이 fx 기호가 어디로 다가갑니까? 그래프를 보면 알죠? 다가갈 때 어디로 가요? fx y 값은 3으로 간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함수값 3이라는 그 기호를 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좀 내리고 아래로. 자, 이 다가갈 때라는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고찰해 볼 수 있어요. 이 다가갈 때라는 거는 결국 절대로 x는 a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x는 a가 아니에요. a로 다가가는 상태인 겁니다. 따라서 그죠? 이걸 제가 그 지점이라고 할게요. 정확히 a가 아니고 a 그 지점이 아니고 a보다 근처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처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쪼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도 좀 내릴게요. 이 근처다라는 것을 결국 우리는 왼쪽 근처 그 다음에 오른쪽 근처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때도 다가가는 상태다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왼쪽에서 다가가고 오른쪽에서도 다가갔죠. 이 두 가지 상황 전부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왼쪽 근처라는 걸 우리가 따로 기호로 쓰면 A 마이너스 그래서 A 좌극한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다 그러면 우린 얘를 보다 우극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는 어떤 컨셉으로 보는 거예요? 왼쪽 근처, 오른쪽 근처 이 두 가지 컨셉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확히 x가 딱 a일 때 번외로 x가 딱 a일 때는 우리가 그 fa를 뭐라고 하죠? 이거는 뭐 함수 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극한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정확히 그 지점인 함수값과 근처인 극한은 다른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 x가 a로 다가갈 때 fx가 다가가는 값, 이 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나눠볼게요. 얘도 이 값이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를 뭐라 하냐? 존재하는 상태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래요?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사실 나누는데, 그죠? 여기서는 두 가지로 봅니다. 그냥 하나는 정의되지 않는 것, 정의가 안 되는 것. 두 번째로는 정확히 어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상태를 갖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얘네들은 뭐다? 그냥 이제 그림으로 제가 그려서 보여드리면 함수가 이렇게 끝없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태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함수값이 무한대가 돼버리죠.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그죠? 무한대가 되어버리죠. 중요한 것은 이 무한대라는 것은 절대로 이건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대는 값이 아닙니다. 그저 끝없이 증가한다는 상태를 나타낼 뿐인 거죠. 그래서 무한대는 값이 아니다라는 거를 주의하고, 따라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쓸 수 없냐면 2 곱하기 무한대, 그러니까 2 곱하기 무한대는 2 무한대다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할까요? 2 곱하기 무한대라는 거는 그냥 뭐예요? 엄청 큰 거에 2 곱했으니까 또 엄청 크겠죠. 그런 컨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무한대는 뭐다? 상태다, 값이 아니라.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핵심적인 거. fx가 다가가는 값이, 즉 수렴값이 수렴하려면 이 극한이 수렴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이 왼쪽 근처, 오른쪽 근처에서 다가가는 값이 일치해야 됩니다. 즉 좌극한, 우극한이 보다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좌우가 같아야지만, 같은 값을 향해 가야지만 극한이 존재한다, 수렴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본 게 극한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얘기고, 우리가 이제 극한식의 성질을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그죠? how to 계산, 그죠? how to 극한값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대입으로 대부분의 극한값이 끝납니다. 대부분의 함수가 그냥 대입하면 값이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함수가 뭐냐면 x예요. 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서 뭐가 나와요?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나오겠죠, 값이. 네. 이렇게 대입만으로도 끝나는 게 일단 기본인데, 대입을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뭘 써야 돼요? 계산법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법을 써야 되는 것을 우리 뭐라 하냐? 값을 바로 결정하지 못한다,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부정형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부정형의 계산에는 크게 타입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0분의 0꼴,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 마지막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죠. 0분의 0꼴은 0을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도 엄청 크고 분자도 엄청 크면 과연 어떤 값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 얘는 살짝 좀 특이해요. 사실은
제가 종류가 4개라고 했지만 사실 3개입니다. 왜냐면 0 곱하기 무한대는 0분의 0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무한대라는 컨셉 자체가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떤 상수를 0으로 나눈 값이라고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즉 이 분모에 0이 있어서 이게 0이 있다는 건 정확히 0 값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모는 0일 수 없습니다. 0 값이라는 게 아니라 0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상태일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무한대 컨셉을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 곱하기 무한대 이거를 그냥 0 곱하기 0분의 a꼴 이렇게 바꿔서 0분의 0꼴과 다름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얘도 엄청 큰 거에서 엄청 큰 걸 빼면 과연 값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히 함수식을 조금 변형해서 계산을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 저희가 극한식의 성질을 안 배웠죠. 극한식의 성질 볼게요. 얘를 조금 아래로 내리고, 극한식의 성질은 크게 전제하면 리미트, 우리가 아까 전에는 이런 걸 봤죠. 예시를 얘가 값이 2로 수렴한다. 사실은 얘를 이제 어떻게 쪼개볼 수 있냐면 각각 이거 하나 얘 하나 이렇게 쪼개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1차식이에요. 얘는 뭐예요? 상수함수죠. 즉, 그죠? 이 1차식 상수함수, 그래서 얘를 fx라고 떨어질 수 있고 얘를 gx다라고 새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이 2가 나온 건 어떻게 해서 2가 나온 거예요?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어본 거죠. 사실 근데 얘는 1이어서 넣어도 뭐 넣어지지가 않지만 애초에 여기 넣어서 얘가 1이 나왔다. 즉 fx 리미트 내가 x로 1로 보내는데 이 값이 1이었다. gx를 내가 x를 1로 보냈는데 값이 1이었다. 더해서 2가 나왔다. 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식을 쪼개면 다 함수들의 그 합차, 곱 나누기로 다 쪼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항들을 최대한 세분화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할게요. 각각 수렴이 전제되면 극한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보면 수학적인 기호로 써볼게요.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극한 x가 a로 갈 때 g가 베타로 수렴한다고 할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네가 지금 전제예요. 얘네가 지금보다 전제다. 그때 리미트 f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g 이게 하나의 식으로 극한 안에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각각 분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미트 극한을 분배해서 얘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써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베타다. 단 이때는 베타는 0이 아니어야겠죠. 분모에 0이 올 수 없으니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이런 지금 하나의 명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교훈이냐? 반대로, 그죠? 수렴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 각각 수렴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절대로 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서 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에 fx, 자 얘가 예를 들어서 5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면 안 되는 거, 결론을 여기 대입했더니
얘는 지금 3이 나와. 그쵸? 얘는 지금 F3 이렇게 되겠죠. 대입을 하면. 아,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경우는 여기 3이었으니까 3 곱하기 얘가 5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3분의 5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fx가 수렴하는지 우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즉 얘가 수렴이 전제되지 않았어요.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함부로 리미트 극한을 분배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렴이 전제되지 않았을 때는 얘네를 그냥 하나의, 그죠?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조건에서 이렇게 주면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거를 계산 요소로 써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극한식의 성질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일단 이걸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주목했던 거, 그죠? 어떻게 계산할까? 대입했는데 바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대입을 했는데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계산법을 써야 된다. 그게 부정형이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부정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략한 좀 접근법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부정형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꼴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 첫 번째로는 0분의 0꼴이 있어요. 0분의 0꼴이라는 건 대입을 했더니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좀 이제 식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뭐 이런 것들 여기 대입을 하면 다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0분의 0꼴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분모의 0을 제거해 주려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모의 0이 있다는 얘가 이게 정확히 수렴하지 못하게 막는 요소예요. 수렴 방해 요소입니다. 즉 발산하게 만들어요. 무한대로 가게 만들어요. 그죠? 0분의 얼마는 지금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이 분모의 0이 계속 살아있으면 이렇게 얘가 지금 0으로 가게 살아있으면 수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수렴 방해 요소가 제거돼야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거해요? by 약분으로 제거되죠. 약분하면 제거됩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x-2 곱하기 x-3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확히 이 인수가 그죠? x-2를 갖게 되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애가 생겨요. 따라서 얘를 약분을 때려버리면 식정리가 어떻게 돼요? 식정리가 단순히 x가 2로 갈 때 x-3으로 정리되면서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됩니다. 값이. 네. 약분 통해서 이 분모의 0을 제거해주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거가 됐어. 그럼 뭐예요?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분모의 0이 제거가 안 됐어. 그러면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아예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예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경우는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라는 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분모가 있고, 자, 이렇게
분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대입을 했을 때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무한대 제곱하면 무한대죠. 무한대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쭉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값은 도대체 뭐냐? 이게 궁금해지니까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가 무한대 가고 얘도 지금 무한대죠.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가 계산을 할 그 여러 가지 항들의 사칙 연산으로 이루어진 식을 계산할 수 있었던 건 각각을 리미트 분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무한대가 아예 상태로 주어지는 경우는 분배가 불가능해져. 이렇게 리미트 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분배하지 못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렴하지 않으면 분배 안 돼요. 따라서 이렇게 무한대를 그냥 분배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 그대로 써볼게요. 뭐였더라? 이거였나? 뭐 아무튼 무한대가 분배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단히 수학적으로 중요한 게 쓰입니다. 수렴하는 꼴로 만든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친구들을 지금 최고차 항인 x제곱으로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식을 나누면 문제 없죠.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5 이렇게 되고, 얘는 3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6 이렇게 되면서, 자, 이제 리미트 다시 넘어갈까요? 리미트 3, 1 그대로고, 얘는 어디로 가요? 0이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0이 돼요. 얘도 어떻게 돼요? 0, 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3 더하기 0 더하기 0, 1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되면서 전부 다 값이 있는, 즉 수렴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리미트 분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리미트 분배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각각 한 겁니다, 분배를. 네, 그렇게 되면서 계산이 가능해지게 되고 1분의 3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앞선 극한식의 성질, 수렴하지 않으면 분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한대로 가는 데를 수렴하는 꼴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게 지금 뭐예요? 최고차 항으로 나눴다 이거예요. 분모 분자를 최고차 항으로 나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얘를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실전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전에서는 뭐예요? 최고차 항의 개수비만 보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이 원리는, 지금 현재 이 원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그죠? 문제에서 충분히 물어볼 만한 주제예요. 따라서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죠? 이 결과값만 기억하지 말자는 겁니다. 얘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실전에서 이 원리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볼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얘가 기본적으로 루트가 씌워져 있는 상태예요. 루트가 씌워져 있어서 바로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바로 안 돼. 바로 안 돼. 그래서 결국 이 루트를 베끼는 과정이 필요해요. 루트를 베낀다. 자, 근데 일단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식으로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요. 그때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갈게요. 그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얘가 루트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식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거 뭐냐면, 바로 계산이 안 되는 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애초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성립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정확히
힘이 같을 때예요. 힘이 같을 때. 힘이 같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최고차항이 똑같을 때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 얘를 베껴볼까요? 루트 x제곱 최고차항이죠. 그게 x잖아요. 최고차항이 정확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힘이 같은 거예요. 따라서 얘는 직접 계산을, 그러니까 루트를 베껴서 계산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죠. 반대로 이런 거는 계산거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부정이 아니란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이런 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식은 다 똑같은데 얘가 루트 2x 제곱으로 시작해. 얘는 마이너스 x.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요. 무조건. 왜일까요? 얘가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더 커요. 루트 2고 얘는 1입니다. 마이너스 1. 따라서 지금 개수가 더 크죠. 또는 차수가 더 커도 이렇게 해볼게요. 3차로 개수가 더 크고 차수가 더 커요. 그럼 뭐예요? 얘는 힘이 더 큰 거예요. 힘이 커서 얘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얘가 가는 방향대로 가요. 힘이 더 센 애가 가는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래서 얘네는 이런 상태는 부정형이 아니에요. 바로 넣어서 꼴 파악을 했을 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이 바로 되는 거죠. 부정형은 정확히 힘이 같을 때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켤레곱을 통해 해결합니다. 켤레를 통해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없애버려요. 켤레곱 처리. 근데 마찬가지로 켤레곱도 무지성으로 그냥 맨날 루트 보면 켤레곱 한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꼴 파악을 해요. 대입을 해요. 대입